숙제 중에 질문 있었나요? 3학년 1학기 거랑 3학년 2학기 거? 없었으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피시고요. 그래서 살살 웃고 있었구만. 자, 몇 쪽이냐면 12쪽이죠? 1.1.3 임의의 예각의 삼각비의 값. 책 같이 보시면 되고. 자, 임의의 예각의 삼각비의 값.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어요. 그죠? 몇 도일 때 배웠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5개일 때 배웠어요. 그죠? 왜 요 5개만 배운다 그랬어? 요게 뭐 특수한 각이라고 해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은 그리기가 쉽고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5개만 배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요 5개 말고 예각이니까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각을 갖다가 예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0도부터 90도까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말고 다른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말고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사인 27도, 뭐 코사인 43도, 탄젠트 70도 뭐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지금부터 배울 건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당연히 못 알아내요. 당연히 못 알아냅니다. 아시겠나요? 당연히 못 알아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바로 그때 사용을 하는 게 뭐냐면 삼각비표죠. 삼각비표. 제곱근표 다들 기억나시나요? 제곱근표? 제곱근을 왜 쓰는 거였어? 숫자가 무리수, 끝이 없기 때문에 표현을 하려면 루트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 내용물이 정확히 숫자로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곱근표를 사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각비표도 마찬가지야. 요 5개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 빼고는 우리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인 27도, 43도, 70도 특징이 없는 각에 대한 삼각비 값은 삼각비표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윗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쓰여 있고요. 왼쪽 줄에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하시면 돼? 사인 32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32도 사인 그어서 여기가 사인 32도가 되시는 거겠죠. 그죠? 탄젠트 33도 알고 싶다. 그러면 33도 탄젠트 그어서 여기가 탄젠트 33도가 되시면 되는 거겠죠. 아시겠나요? 표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반지름이 1인 4분원 반지름이 1인 4분원 잘 보세요. 아휴. 자, 좌표평면에
반지름 1짜리인 4분원, 그러니까 4분의 1짜리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를 딱 그어서 여기가 몇 도인지를 각도기로 재보니까 x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x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요 직선과 4분의 1원이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a, b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직각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져. 이 직각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얼마예요? a, b에서 수선을 내려서 만든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얼마지? a만큼이 되겠죠. 되셨나요? 높이는 얼마야? b. 그렇다면 빗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지?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 왜? 반지름이 1짜리인 4분원이잖아, 그지? 이만큼이 얼마예요? 4분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 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볼 수 있냐면 sin x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어. 오케이? sin x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어. sin은 뭐야? 빗변분의 높이지, 그지?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마침 기준이 되는 sin x, x가 왼쪽에 있고 x 옆에 90도가 있네, 그지?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하시면 되니까 sin x가 얼마로 나와야 돼? b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x는 여기서 얼마야? a.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탄젠트 x는 얼마일까? 얼마? a분의 b가 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봐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a의 숫자가 지저분하고 b의 숫자가 지저분하면 어쩔 거냐는 거야. 이해되세요? A랑 B는 지금 정해진 숫자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3이 오고 여기에 2가 온다는 보장이 있어?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7이면 어떻게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sin x 값은 그냥 B라고 깔끔하게 나왔어. 코사인 x 값은 그냥 A라고 깔끔하게 나왔어요. 근데 A, B의 숫자는 지저분해서 A분의 B는 계산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도저히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sin x가 그냥 깔끔하게 b다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분모가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b라고 쓸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분모가 1이 돼서 b라고 쓸 수 있었던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분모가 1이 될 수 있으니까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이 1이야. 분모가 1이라서 깔끔하게 a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도 깔끔하게 무언가 다른 값으로 쓰고 싶으면 분모를 1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분모를 1로 만드는 방법이 뭐야? 탄젠트는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죠? 밑변의 길이를 1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요 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왜? 얘가 1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높이만 알면 탄젠트 값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 보통 문제에서 그리고 얘는 알려주거든. 얘를 C라고 해보시면 1분의 C니까 그냥 C라고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기본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기본 문제 1번. 같이 풀어드릴게요.
예. 자, 기본 문제 1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뭘 구하라 그러냐면 1번으로 사인 35도가 몇 도인지를 구하래. 사인은 35도. 왼쪽에 35도가 있어야 되고 옆에 90도가 있으면서 빗변분의 높이를 시행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사인 35도의 값을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 빗변분의 밑변, 분모를 1로 만드는 삼각형을 찾으면 돼. 그지? 이해되세요?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 찾으면 어디 있냐면 안쪽에 있죠. 여기가 1이니까. 이해되시나요? 4분 원이니까 반지름이라서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 35도의 값이 얼마겠어? 빗변분의 높이. 높이의 길이가 얼마야? A의 좌표 0.5736 하고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다음에 코사인 35도는 그러면 얼마겠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데 깔끔하게 쓰시려면 빗변을 1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에서 빗변 1분의 밑변 얼마야? 0.8192 오시면 되는 거고요. 탄젠트가 항상 문제예요. 탄젠트 35도는 어떻게 구해? 탄젠트는 밑변분의 밑변분의 높이인데 깔끔하게 쓰시려면 밑변을 1로 만드는 삼각형을 찾아야 돼. 그지? 그런 삼각형이 어디 있냐면 크게 있죠. 크게. 보이시나요? 이만큼이 1이잖아. 맞아? 그러면 높이가 이만큼이 될 텐데 이만큼 얼마야? 0.7002.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필기하세요. 자, 다 쓰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삼각비의 활용이죠. (18쪽) 1.2.1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높이. 준비됐어?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높이. 그러니까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삼각비의 값을 가지고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목적은 그래. 삼각비의 값,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가지고 그 해당하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아보고 싶은 거지. 아시겠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변을 싹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특수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잘 봐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 변의 길이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고요. 이 각이 X,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사인 X는 A분의 C가 되겠고요. 코사인 X는 A분의 B가 되겠고 탄젠트 X는 B분의 C가 될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사인 X를 가지고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이미 다 나와 있죠?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야? C인데 얘를 사인 X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는 거지. 오케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사인 X가 A분의 C니까 여기서 C만 알고 싶으면 양변에 A를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C는 A
sin x가 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뭘 구해보고 싶은 거냐면 밑변 b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시면 돼? 양변에 a를 곱해주시면 되죠. a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를 가지고 높이 c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양변에 b를 곱해서 b 탄젠트 x로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sin x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세 개의 값, sin x의 값이랑 빗변이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세 개 중에 두 개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코사인 x도 마찬가지. 코사인 x의 값이랑 빗변의 길이랑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요 세 개 중에 하나 없으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탄젠트 x 마찬가지. 탄젠트 x의 값이랑 밑변이랑 높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그러면 세 개 중에 한 개 없어도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 sin x의 값이랑 높이가 얼마인지 알면 빗변을 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구하실 수 있죠. 얼마니까? sin x분의 c니까. 요거 다들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뭘 해보고 싶은 거라고? 사인 값이랑 높이를 알고 있는데 빗변을 알아보고 싶은 거야.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사인 x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a 곱했다가 사인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 식에서 양변을 사인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시죠. 그 다음에 얘도 빗변 구할 수 있죠. 코사인 x분의 b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 b 구해내실 수 있죠. 어떻게? 탄젠트 x분의 c 하시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c는 a sin x 라고 외우시는 게 아니라 sin은 빗변이랑 높이랑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 개 중에 하나 몰라도 나머지 두 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구해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렇게가 이 단원의 내용은 끝인데 어디 갔어? 자, 발전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발전 문제 1번. 자, 발전 문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 떨어진 두 지점 BC에서 탑의 꼭대기 A 지점을 올려다본 가격 크기가 60도와 45도일 때 탑의 높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왜 잘못 그렸어? 비난하지 마. 너무 그림 그리는 거 같다가. 화이트보드라서 안 그려진단 말이야. 내가 칠판에서 그림 못 그리는 거 봤어? 칠판에서 양호했잖아. 그지? 화이트보드라 그래. 자, 그래서 뭘 구하시는 거냐면 요 탑의 높이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죠? 이만큼이 탑의 높이가 될 거니까. 그럼 요 탑의 높이를 모르니까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 이름을 M이라고 할 때 선분 BM은 얼마야? 얼마야? 봐봐. 정확히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BM이고요. 그죠? 알고 싶은 게 BM이고 알고 있는 게 AM이 H다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가 60도잖아. 그지? 이해돼? 60도 BM, H 관련된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야? 탄젠트예요. 그죠? 탄젠트
60도는 BM분의 AM, 즉 H죠. BM분의 H.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탄젠트 60도 얼만데? 준서야 얼마야? 다 했어? 채점했어? 오답요사 했어? 오답요사 하세요.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루트 3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BM의 길이가 루트 3분의 H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CM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왜 BM의 길이랑 CM의 길이를 알아야 되냐면 알고 있는 게 여기가 10이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나눠서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CM의 길이는 그럼 H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건 CM의 길이. AM의 길이를 H라고 정했고 여기가 45도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셋이 관련된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야? 45도 CM, AM 관련된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탄젠트죠. 탄젠트 45도는 그림에서 봤을 때 누구분의 누구야? CM분의 AM, 즉 H죠. 되셨나요? 근데 탄젠트 45도는 얼마야?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CM의 길이가 얼마? H가 되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왜 따로 구했어? 여기가 10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낸 BM의 길이랑 CM의 길이를 더하면 1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BM의 길이가 얼마? 루트 3분의 H. CM의 길이가 얼마? H. 되셨나? 그러니까 뭘 풀어내시면 돼? 루트 3분의 H 더하기 H가 10이다. 요거 어떻게 푸냐면 양변에 얘 H로 묶으시면 요거 유리화 좀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루트 3분의 H 더하기 H는 H 곱하기 3분의 루트 3 플러스 3이죠.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H가 얼마야? 10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분의 3이잖아. 이해되시죠? 요거 끝까지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리화 하시면 돼요. 3 플러스 루트 3 유리화 하시려면 뭐 곱하셔야 돼?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곱하셔야 되죠. 분모 계산하시면 9 빼기 3이니까 6이고요. 분자는 9 마이너스 3 루트 3 요렇게 됐어? 그래서 6이니까 2 곱하기 3이죠. 2는 여기서 약분하시면 되고 3은 여기서 약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높이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시가 너무 어렵긴 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거 따로 한번 보시고 방법이 어떻게 됐었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뭘 쓸 거냐 해서 식 세운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것만 뽑아낸 거죠. 이해되시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 45도 CM 구해야 되고 AM을 H로 뒀어. 세 개 관련 있는 거 탄젠트니까 식 놓고 구해야 되는 거 뽑아낸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 파트는. 이해하셨나요? 돼서? 네, 필기하세요.
자, 이어서 봅시다. 오늘 일단 오늘 끝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2쪽.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그죠? 삼각형의 넓이가 영어로 S라고 해요. 보통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지? 맞아? 뭐 어렵지 않단 말이야. 어렵지 않아.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밑변의 길이 알아야 되고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닌 이상 높이를 잘 모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아무 변이나 밑변으로 잡을 수는 있죠. 그지? 세 개의 변 중에서 아무 변이나 내가 밑변으로 마음에 드는 애를 고를 수는 있어. 근데 높이는 다르지. 내가 B를 밑변으로 골랐다라고 하시면 B 반대편 꼭지점에서 B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고, A를 밑변으로 선택했다 하시면 여기서 A에다 그은 수선의 길이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밑변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높이를 정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요게 우리가 항상 써왔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삼각비를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높이를 마음대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높이를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마음대로 구하실 수가 있냐? 잘 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의 길이가 A고 여기의 길이가 B야. 그 다음에 이만큼의 이만큼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밑변을 A로 선택을 했어. 그러면 높이가 누가 되냐면 얘가 높이가 되실 수 있겠지. 이해돼? 근데 높이를 알아내야 되는데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B랑 여기가 X인 걸 가지고 얘를 알아낼 수가 있대. 얼만데? 방금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B 알아. 여기 X인 거 알아. 그지? 여기 구해야 돼. B, 여기 X. 관계되어 있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야? 사인이죠. 여기서 사인 X는 B분의 높이를 H라고 한번 더 볼게요. B분의 H가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H니까 B 사인 X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밑변이 A, 높이가 B 사인 X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2분의 1 AB 사인 X가 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얘랑 똑같은 공식인데 2분의 1이랑 밑변까지는 똑같아. 2분의 1 A 2분의 1이랑 밑변까지는 똑같죠? 높이를 우리가 구한 거지. 그지? H가 B 사인 X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쉽게 외우시려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 사이의 사인 값이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지금부터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두 변 사이의 끼인 각이 몇 도인지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다시 두 변의 길이와 두 변 사이의 끼인 각이 몇 도인 줄 알면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둔각삼각형이에요.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게 둔각삼각형이지, 그지? 그러면 이 둔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려면 얘도 2분의 1 AB sin x를 하면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x가 뭐예요? 둔각이란 말이야, 둔각. 둔각의 사인 값 배운 적 있어? 없어. 둔각의 사인 값은 배운 적이 없어요. 둔각은 어떻게 이용을 하시면 되냐면 그 둔각의 외곽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둔각의 외곽. 아시겠죠? 둔각의 외곽이라면 여기가 되겠지. 여기 몇 도여야 돼? 180도 마이너스 x가 되시면 되겠죠. 오케이? 왜 이걸 이용하냐면 사인의 성질인데 사인은 그냥 x나 180 빼기 x나 똑같아요. 아시겠나요?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둔각에 오시면 당황하지 말고 둔각의 외곽을 사인 값에다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둔각이 왔다라고 하시면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2분의 1 두 변 그리고 둔각의 외곽의 사인 값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왜 그런다고? 사인은 둔각일 때 180 빼기 둔각, 즉 외곽이랑 그 값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값으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나요?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사각형이죠, 사각형. 사각형도 그냥 사각형이 아니다.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원래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그지? 맞아? 근데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몇 도인지를 알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쉽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2분의 1만 안 하시면 돼요. 오케이? 왜냐면 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유도되는 방식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절반을 잘라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유도하는 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식 자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절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배웠으니까 얘를 2배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나오시겠죠. 아시겠나요? 이해돼? 해서? 네. 그 다음에 다음에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각형의 대각선인데 사각형의 대각선 얘는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에서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각형의 대각선이 있어.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 한 대각선을 A, 한 대각선을 B다 라고 알고 두 사각형 사이에 두 사각형의 대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알고 있어요. 예각의 크기를. 그러면 이때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2분의 1 AB sin 세타로 구하시면 돼요. sin x로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나오냐면 사각형에다가 대각선 두 개를 그으면 사각형이 삼각형 몇 개로 쪼개져? 4개로 쪼개져요. 그 4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면 결국에 이게 돼. 아시겠나? 네, 이따가 문제가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팔 쪽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아까 했던 예제랑 똑같은 건데,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사인 35도의 값을 구하랍니다. 사인 35도. 우리가 외운 것 중엔 없어요. 그죠? 그러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는 건데, 사인 자체가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죠? 빗변분의 높이야. 분모에 빗변이 있는데 사인 35도의 값을 깔끔하게 구하고 싶으시면 분모를 0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즉 빗변이 1인 삼각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사인 35도는 빗변 1분의 높이가 얼마야? 이만큼 얼마죠? 0.5736이니까 사인 35도는 그냥 0.5736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에 2번은 눈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사인 0도는 1이다. 사인 0도는 1인가요? 아니죠. 0이었죠. 다음에 2번 코사인 0도는 0이다. 0이었나요? 코사인 0도는 1이었습니다. 3번 탄젠트 0은 0이냐?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고 3번도 눈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49도의 값을 구하여야 하라. 자, 왼쪽에 보시면 49도에 가로줄 그으시고 윗줄에 보시면 사인에서 세로줄 그으시면 만나는 점이 0.7547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다음에 4번 다음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여 사인 x는 0.5736을 만족하는 x는 몇 도인지 구하여라. 0.5736 어디 있어? 35도. 사인 35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x는 35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12쪽으로 오세요. 자, 1번 다음 그림의 직각삼각형 ABC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알고 있는 거 싹 다 찾아보세요. 빗변 6이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 50도 구해야 되는 거 x. 세 개에서 관련 있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야? 사인이죠. 사인 50도는 그림에서 보시면 빗변 6분의 사인이라고? 코사인이라 그랬지? 코사인이죠. 코사인 50도는 빗변 6분의 밑변 x인데 문제에서 코사인 50도가 얼마래요? 0.64랍니다. 얘가 0.64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x는 양변에 6을 곱해서 6 곱하기 0.64 계산하시면 되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3.84? 네, 3.84가 되시면 되겠다. 자,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등으로부터 2m 떨어진 지점에서 가로등 꼭대기를 올려다본 각도가 53도일 때 가로등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라. 그림을 봤을 때 여기 53도, 여기 2, 여기 구해야 돼. 요 세 개에서 관련되어 있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 탄젠트. 여기 아니까 53도는 그림에서 봤을 때 누구분의 누구야? 2분의 h인데 문제에서 탄젠트 53도가 몇이래요? 1.3이랍니다. 그죠? 2분의 h가 1.3이 나오시려면 h는 2.6이 나오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하죠? 되셨고 다음에 15쪽
15쪽 1번으로 오세요. 자,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5cm, BC는 8cm, 각 B는 60도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S제곱cm이다. 이때 S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인 각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구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한 변 곱하기 다른 한 변 곱하기 사이에 끼인 각의 사인 값, 사인 60도 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앞에 숫자 먼저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20이고요. 사인 60도는 얼마였어? 2분의 루트 3. 이거까지 마저 계산하시면 10루트 3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자,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가 10이고요. BC의 길이가 6이고 C가 135도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S이다. 이때 S제곱의 값을 구하라. 삼각형인데 둔각이야. 둔각. 그지? 둔각이면 어쩌면 된다 했어. 둔각의 외곽을 이용하시면 된다 그랬고 135도니까 외곽 몇 도? 45도. 그래서 원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한 변 6, 다른 한 변 10, 사이에 끼인 사인 135도를 하셔야 되는데 135도는 알 길이 없으니까 똑같은 외곽의 45도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앞에 숫자 먼저 계산하시면 30. 사인 45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 계산하시면 15 루트 2가 나오시면 되죠. 다음에 3번. 자,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배운 적이 있나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몰라.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는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잘 쪼개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은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야. 특징이 없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조각을 내셔야 돼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시면 되죠. 그러면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죠. 저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보시면 1번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이 2루트 17, 다른 한 변도 2루트 17, 둘 사이에 끼인 게 60도니까 사인 60도 하시면 되죠. 오케이? 앞에 숫자 먼저 계산하시면 34, 뒤에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17 루트 3이 나오시면 되겠고요. 되셨나? 다음에 2번 삼각형. 2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2루트 2, 여기 6 사이에 135도니까 135도는 둔각이죠? 그러면 둔각의 외곽을 이용하셔야 돼. 몇 도야? 45도. 그래서 사인 45도 이용하시면 된다. 앞에 숫자 먼저 싹 계산하시면 6루트 2고요.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계산하시면 6이다. 그래서 1번 삼각형의 넓이와 2번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시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6 더하기 17 루트 3이다. 자,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A 루트 3이다. 이때 A의 값을 구하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2분의 1 없이 두 변 곱하신 다음에 둘 사이 끼인 각의 사인 값 하시면 되는데 얘 둔각이네. 그러면 둔각의 외곽 이용하시면 되겠죠. 준수가 몇 도 이용해야 돼? 30도. 그래서 3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 이용하시면 되고요. 앞에 숫자 계산하시면 9루트 3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9 루트 3이 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A 루트 3이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A는 2분의 9가 되시면 되겠죠. 자, 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C는 8, BC는 7이고요. 대각선을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ABCD의 넓이는 S이다. S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 아니고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고 그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 했어? 그냥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신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예각의 사인 값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숫자 먼저 계산하시면 28,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시면 14 루트 3이죠.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는 건지 보여드리겠다고. 보시면 그림이
자, 보시면 사각형 안에 대각선 2개를 그어놨어. 그래서 삼각형 4개로 쪼개졌단 말이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1번 삼각형 먼저 넓이를 구할 건데 1번 삼각형은 이만큼의 길이를 뭐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각형이 특징이 없는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니까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대각선이 잘린 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을 A, B, C, D로 한번 놔 볼게요. 아시겠죠? A, B, C, D로 한번 놔 볼게요. 그러면 1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변이 A랑 D죠? A 곱하기 D 곱하기 사인 여기 몇 도? 120도인데 둔각이니까 여기가 60도였죠? 120도인데 둔각이니까 둔각의 외곽인 60도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60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시면 2분의 1 AD 사인 60이고요. 2번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번 삼각형은 변이 A랑 C고 사이가 60도니까 2분의 1 AC 사인 60이 되시면 되겠고 3번 삼각형은 변이 B랑 C고 120도니까 사인 60 쓰시면 되겠죠? 2분의 1 BC 사인 60 4번 삼각형 변의 길이가 B랑 D죠? 그러면 2분의 1 BD 사인 60이다. 그러면 1, 2, 3, 4번 삼각형을 전부 다 더하면 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결과들을 전부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있는 게 2분의 1 사인 60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다 더한 결과를 사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사인 60도로 묶어내시면 이 안에 뭐가 들어올 거냐면 AD, AC, BC, BD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돼. 앞에 2개를 A로 묶으시면 C 플러스 D가 들어오고요. 뒤에 2개를 B로 묶으시면 C 플러스 D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 완벽하게 인수분해하면 결과가 뭐야?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인데 A 플러스 B가 뭐야? 이만큼이네. 그지? C 플러스 D가 뭐야? 이만큼이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두 대각선 사이의 예각 하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준서 알겠어? 예.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시냐? 민성이 집에 가시고